예, 이번 시간에는 비틀린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전단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비틀림 강의를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틀림은 모멘트, 부재의 어떤 모멘트가 발생을 하고 축력, 모전 축에 추가로 이게 비틀림이 발생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의의 스케줄은 비틀림의 정의, 그 다음에 필수 예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필수 예제, 그 다음에 건축구조 103회 1교시에 나왔던 문제, 건축구조 99회 1회에 나왔던 문제들, 그 다음에 토목구조울사 102회 3교시에 나왔던 문제들, 건축구조 110회에 2교시에 나왔던 문제들, 그 다음에 건축구조 85회 2교시에 나왔던 문제들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틀림은 우리가 이제 삼각형이 있고 원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준공관이 있고 어, 박판에 있고 아이언강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일단 비틀림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틀림. 그러니까 원형 단면 봄에 A와 같이 원형 단면 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우력 모멘트, 비틀림 모멘트가 발생을 할 때 순수하게 비틀림만 발생이 되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비틀림이고요. 이때는 축방향 변형은 미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외울 때는 원비순 축미로 저는 외웠습니다. 원비순 축미.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외우실 때는 제가 이제 기술자 내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약자화를 시키고 굉장히 단순화를 시켜야 된다. 원비순 축미, 예, 이 그림을 상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단면에, 비원형 단면이죠. 이런 비원형 단면에 어떤 직사각형 단면에 비틀림 모멘트가 양쪽으로 우력 모멘트가 발생을 할 때 축방향 변형이 발생한다. 이건 뒤틀림입니다. 뒤틀림. 그래서 이거는 BBD, 비원형 단면에 비틀림 발생하면 뒤틀림 발생한다. 이거는 축방향 변형이 발생한다. 이 축방향 변형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정리를 해보면 비틀림 모멘트가 있고요. 원형 단면과 비원형 단면이 있습니다. 원형 단면에서 순수 비틀림만 생기고 축 변형은 미발생이 된다. 그 비원형 단면 같은 경우는 뒤틀림이 발생되고 축방향 변형이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순수 비틀림은 여러분들이 꼭 외우실 때 순수 비틀림은 축방향 변형이 미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틀림 같은 경우는 축방향 변형을 수반한다. 축방향 변형을 수반하기 때문에 부재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강교 설계를 할 때 이 문제들이 가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틀림 잘 이해를 하시고요. 이번 비틀림의 응력을 보겠습니다. 한쪽이 고정단이고 그 자유단입니다. 보에 비틀림 응력 이렇게 T의 어떤 비틀림을 발생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거리가 L이고요. 이런 식으로 T가 있고 이게 R입니다. R이고 이게 파이가 있겠죠. 이게 R이고 비틀림 응력이 이렇게 단면을 잘라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단력이 이런 식으로 이제 비틀림 응력이 발생이 되면 이런 식으로 내부에 전단력이 생기겠죠. 이 반경 R만큼 생깁니다. 비틀림 응력이. 그래서 이걸 좀 공식을 유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식을 그냥 외우세요. 비틀림 응력은 J분의 TR이다. J분의 TR에서 J는 극관성 모멘트. 극관성 모멘트는 그러니까 단면 2차 모멘트, 2차 모멘트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비틀림 모멘트고요. 이건 R은 부재의 반경을 얘기합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부재의 반경. 그리고 이제 비틀림 각이 시험에 가끔 잘 나오고 있습니다. GJ분의 TL이다. GJ분의 TL. G는 전단 탄성 계수고 J는 아까 극관성 모멘트라고 했죠. L은 이제 부재의 길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틀림 응력은 비틀림 응력과 비틀림 각이 있는데 비틀림 응력은 J분의 TR, 그리고 비틀림 각은 GJ분의 TL. J는 이제 극관성 모멘트인데 이거는 이제 단면 이차한 모멘트 곱하기 2를 하면 보통 이거는 2로 하면은 보통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필수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원형 단면에 비틀림 우력 모멘트 75kg 미터가 작용할 때 최대 비틀림 응력을 구하시오입니다. 그러면 길이가 3m고 75kg 센티미터가 되겠고요. 내경이 2cm고 외경이 4cm입니다. 일단은 비틀림 응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J분의 TR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의
그 비틀림의 최대가 되는 경우는 반경이 최대가 될 때입니다. T max가 됩니다. 그러니까 J는 보통 그 단면 이차 모멘트에 곱하기 2라고 했죠. 그래서 원형 단면의 단면 이차 모멘트는 64분의 파이 T의 4승입니다. 그래서 이제 곱하기 2를 했고요. 그러면은 32분의 파이 T의 4승입니다. 그럼 32분의 파이고 이게 이제 외경이 4cm고 내경이 2cm니까 4의 4승 마이너스 2의 4승 해서 J는 23.56 cm 4제곱이 되겠습니다. 반경 R은 어, 이게 D가 4죠. 그러니까 2로 나누니까 2cm입니다. 2cm니까 여기서 비틀림 응력을 구해보면 J는 얼마예요? J는 23.56이죠. J는 23.56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T는 75kg 센치니까 6.4kg per 제곱 센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면에 따른 비틀림 응력입니다. 단면에 따른 비틀림 응력인데 여기서 보통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원형이 있고요. I형광이 있고 박판이 있습니다. 박판 내부가 이제 빈 박판일 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이제 구해야 될 건 우리가 이제 비틀림 상수 J 값을 구하고 이제 비틀림 응력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형 단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4분의 파이 D의 4승인데 이제 곱하기 2를 해서 32분의 파이 D의 4승이 되겠고요. 비틀림 응력은 J분의 TR이다. 그리고 이제 I형 단면이 있습니다. I형 단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할 때 B가 있고 폭이 B고 높이가 H이고 이게 T1, T2면은 요거는 3분의 1 BT의 3승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을 이걸 쓰면 이거를 I형 단면 같은 경우는 I형 단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3분의 1 B 곱하기 위에 T2 T2의 3승 곱하기 2개죠. 플러스 외부는 H 마이너스 ET2 곱하기 T1의 3승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3분의 1 위에 상변이죠. B의 T2의 3승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T2의 3승 곱하기 2개죠. 2개니 곱하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H- 이 높이 H- ET2 곱하기 T1의 3승 그러면은 이걸 다시 한번 쉽게 정리를 해보면 3분의 1 B 곱하기 T2의 3승 곱하기 2가 되겠고요. H1 마이너스 T1의 3승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언광도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분의 1 B 곱하기 T의 3승 플러스 H 곱하기 T1의 3승 B 곱하기 T2의 3승 곱하기 2 그 다음에 이걸 H1이라고 표현할게요. H1 곱하기 T1의 3승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프렌즈 부분의 전당 응용은 J분의 T 곱하기 TF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게 이 박판이 나옵니다. 이 폭이 B고요. 높이가 H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가 이제 빈 거죠. 빈 경우 이거에 이제 비상 비틀림 상수 같은 경우는 T분의 이게 두께를 T로 봅니다. T분의 4L이라는 것은 요 거리 B하고 H가 같다라는 전제하에 4L은 그러니까 2B 플러스 2H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분의 4 곱하기 AM의 제곱이다. 4 곱하기 AM의 제곱이다. 그래서 이제 비틀림 상수는 여기 박판 같은 경우 내부가 빈 사각형 단면 같은 경우는 T분의 4L 분의 4AM의 제곱이다. T분의 4L 4AM의 제곱, T분의 4L 4AM의 제곱. 이게 이제 용어에 이제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틀림 응력 같은 경우는 EAM T분의 T다. EAM T분의 T. E 곱하기 AM은 이제 B 곱하기 H죠. B 곱하기 여기 B 곱하기 H. 그래서 EAT분의 T다. EAT분의 T다. 아, 뒤에서 이제 우리가 실전 기출 문제를 보면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건축구조울사 103회 1교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쪽에서 다음 단면에 비틀림 상수 및 뒤틀림 상수를 구하시오. 보면은 B가 250이죠. T1이 6mm고요. T2가 15mm고 높이가 이제 300입니다. H가 300이고 H1 H1은 이 전체 300에서 T1을 뺀 값이죠. 양감 빼면 270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틀림 상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J는 3분의 BT의 3승입니다. 3분의 1 앞으로 빠지죠. B는 얼마예요? 여기 250이죠. 250에 15의 3승, BT의 3승에서 3승이고요. 이게 사실 뭐 곱하기 2를 해도 되고 여기 또 하나 했습니다. 여기 밑에 아래 우위 프렌즈 아래 하면 프렌즈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H1이 얼마죠? 이거죠. 270에 276의 3승 하니까 581 940 mm의 4승이 되겠습니다. 비틀림 상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틀림 상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뒤틀림 상수 아까 비틀림하고 뒤틀림 비틀림하고 뒤틀림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비틀림은 축방향 변형이 발생이 안 된다. 뒤틀림은 축방향 변형을 수반한다. 그래서 뒤틀림 상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CW는 4분의 IY 곱하기 H0의 제곱입니다. 우리가 이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할 때 IY는 12분의 HB의 3승이죠. HB의 3승인데 요거는 이제 12분의 T2 곱하기 B의 3승 곱하기 플러스 12분의 H-ET2 곱하기 T1의 3승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IY 값은 저희가 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유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 12분의 T2가 얼마죠? T2가 15죠. T2가 15고 B가 250이죠. B가 250. 그래서 12분의 T2 곱하기 B의 3승 곱하기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외부 부분은 12분의 H가 300이죠. H-2T2 이게 프렌즈면의 두께가 15죠. 2 곱하기 15 곱하기 T1의 삼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Y축에 대한 단면 이치 모멘트는 이게 이제 Y축이지 않습니까? Y축의 이 수직 방향이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Y축에 직각되는 면이 저기 세제곱이 돼야 되니까 이게 B가 250이 되겠고 여기는 T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Y를 구해보면 1.95 곱하기 10의 7승 mm의 4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H0는 전체 높이 H에서 위에 이제 상부 프렌즈, 하부 프렌즈를 뺀 값입니다. 그래서 300 마이너스 2 곱하기 15에서 27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다 나왔죠? 그래서 CW는 4분의 IY 곱하기 H0의 제곱에서 IY가 1.95 곱하기 10의 7승, 그 다음에 H0가 270이죠. 그럼 270의 제곱에서 3.56 곱하기 10의 11승 mm의 6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뒤틀림 상수는 C는 4분의 IY H0의 제곱이다. 그 다음에 비틀림 상수는 J는 3분의 BT2의 3승 플러스 3분의 1 H1의 3승으로 그냥 외우십시오. 구조기사는 무조건 공식 싸움입니다. 공식을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리고 건축 구조기사 99회 1교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저 앞에 그린 것 같이 높이가 2m고요. 폭이 4m 이런 표지판이 있죠. 표지판을 어떤 8m의 강제 파이프가 이제 지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쪽 풍압력이 2.5kgm의 제곱으로 불 때 최대 비틀림 응력 및 회전각을 구하시오. 강제 파이프는 보통 파이는 300 곱하기 6mm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전단 당성 계수는 85 곱하기 10의 3승 MPA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문제들은 원형 관관을 보통 많이 줍니다. 원형 관관을 주면 두께가 T면 내경은 288이죠. 전체 외경이 300에서 두께가 6mm니까 66 빠지면
288이 되겠죠. 10이니까 내경은. 그래서 이제 최대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이 강관 파이브에 비틀림 응력이 생기겠죠. 순수 비틀림 응력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힘 응력하고 비틀림 응력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순수한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떤 비틀림이 생깁니다. 비틀림. 이런 식으로 이제 비틀림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고정단이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끝단부에 모멘트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비틀림 모멘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타워 맥스는 J 곱하기 TR에서 J는 2 곱하기 단면 이차 모멘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32분의 파이 D의 4승인데 32분의 파이 곱하기 외경이 300이고 내경이 288이니까 300의 4승 마이너스 288의 4승 하면은 119.8 곱하기 10의 6승 밀리미터의 4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틀린 모멘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비틀린 모멘트는 어떻게 되죠? 요 면적 2 곱하기 3에다 얘 2.5 킬로톤의 어떤 그 풍압력이 발생을 하고요. 그럼 회배당 2 곱하기 4 곱하기 2.5에 대한 회배당의 어떤 풍압력이 발생을 하고 이 거리가 생기죠. 이 중심까지 거리. 이게 이제 표지판이 2m고 0.5m니까 2 플러스 0.5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5시 곱하기 10의 6승 뉴턴 밀리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지수를 다 구했죠. R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지름이죠. 300의 2분의 R.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공이든 뭐든 이거는 R은 무조건 그 반경을 쓰시면 됩니다. 반경을. 그래서 이제 비틀 능력은 여기서 이제 J 값이 119.8 곱하기 10의 6승이 나왔죠. 119.8 10의 6승. 그 다음에 비틀리 모멘트가 50 곱하기 10의 6승 뉴턴 밀리미터가 나왔고 반경은 150이 나왔습니다. 반경은 150. 그래서 이걸 해보면 62.6 MP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틀린 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틀린 각 파이는 GJ분의 TL이죠. 이 G는 뭐예요? 전단탄성 계수고 J는 비틀림 상수죠. 여기서 G는 85 곱하기 10의 3승 MPa. 그 다음에 J는 119.8 곱하기 10의 6승이죠. 그 다음에 비틀림 모멘트가 50 곱하기 10의 6승 뉴턴 밀리미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길이는 이제 8이니까 8 곱하기 10의 3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밀리미터가 나올 때는 항상 밀리미터로 좀 단위 환산을 하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뉴턴으로 바꿔놓으면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은 MPA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걸 계산을 보면 0.039 라디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토목 구조규사 102회 3번 문제. 여기서 보시면 계속해서 I형 단면, T형 단면, 원형, 반원형, 뭐 준공 단면들이 계속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틀림에 대해서 문제를 보시면 보통 T형 단면하고 이제 준공 원형 단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림과 같이 캔틸레버 부에서 A점의 비틀림각 파워웨이과 최대 전장로 타우 맥스를 구하시오. 비틀림 모멘트 ML은 1.5 킬로뉴턴 미터고요. 전단 탄성 계수는 8.1 곱하기 10의 4승 MPA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길이는 7m다. 이런 이제 이쪽이 이제 고정단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틀림 모멘트가 생길 때 예, 어떤 전단 응력을 비틀림 각과 전단 응력을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1번의 비틀림 각 파이는 GJ분의 TL에서 똑같이 구해야 되죠. 제 비틀림 상수 J는 3분의 1 BT의 3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3분의 1 여기 B가 120이죠. 120에 T가 두께가 20이죠. 20의 3승. 그 다음에 밑에 하부에 3분의 1 H가 100이죠. H T1의 3승 하면 30의 3승이죠. 그럼 J는 1.2 곱하기 10의 6승 밀리미터의 3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틀림 각은 GJ분의 TL에서 G가 얼마였죠? 전단탄성 계수가 8.1 곱하기 10의 4승이죠. 8.1 곱하기 10의 4승. 그 다음에 J가 비틀림 상수가 1.2 곱하기 10의 6승. 그러면 그 다음에 T는 1.5 곱하기 1.5 킬로뉴턴 곱하기 미터죠. 그럼 이걸 단위 환산을 하면 킬로뉴턴 10의 3승, 미터는 10의 3승 밀리미터니까 1.5 곱하기 10의 6승이죠. 그리고 L은 길이죠. 요 길이는 7m니까 7 곱하기 10의 3승. 그렇게 풀어보면 파이는 0.106 라디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전달능력을 보시겠습니다. 최대 전달능력은 J분의 TL이죠. J분의 TL에서 J는 얼마였죠? 비틀림 상수가 1.2 곱하기 10의 6승이고 여기서 비틀림 모멘트 M이 1.5 곱하기 10의 6승 하면은 32.60 MPa가 되겠습니다. 32.60 MPa. 그 다음에 이제 건축구조 기술사 110회 2교시에다 나왔던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이런 문제들, 이 토목구조 기술사하고 건축구조 기술사하고 이런 역학 문제들은 서로 번갈아 나오니까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난 토목구조 기술사니까 이건 안 푼다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런 기본 문제들은 이런 단면의 성질에 관련된 기본 문제들은 다 푸셔야 됩니다. 그림과 같은 환봉과 여기 환봉이죠. 내부가 이제 다 채워진 거 원형 관관에 비틀림 모멘트가 발생을 하는 경우 최대 예, 동일한 비틀림 모멘트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항상 가셔도 계산 문제를 실수하지 않는 법은 시험 문제를 숙독을 해서 시험 문제가 이 묻는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를 숙지를 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동일한 비틀림 모멘트가 발생할 때 발생을 하고요. 최대 전당 능력이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원형 관관의 두께를 구하고 환봉과 원형 관관의 비틀림 강성 비 단면적 비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환봉은 D가 200이고요. 원형 관관은 D가 300입니다. 300이고 두께를 이제 중공 내부가 빈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T로 보면 되겠죠. T. 그러면은 내부는 300-2T가 되겠죠. 원형 관관은.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전달 능력이 동일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전달 능력이 동일하다 그러면 전달 능력의 공식을 써줘야 돼요. 그럼 타우 1은 J1분의 T 곱하기 R, 타우 2는 J2분의 T 곱하기 R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 사항 환봉의 J1은 32분의 파이 D의 4승에서 32분의 파이 D의 4승하면 1.57 곱하기 10의 8승이죠. 그 다음에 A1은 4분의 파이 D의 4승에서 4 곱하기 파이 200의 4승 하면 3일 사이로 센티미터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원형 관관을 모르시겠습니다. 원형 관관은 J2는 32분의 파이 D의 4승에서 외경이 300이고 내경이 300-2T의 4승이죠. 그리고 단면적은 4분의 파이 300의 제곱 가로 열고 300-2T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다. 어, 최대 전당 능력이 같다라고 돼 있죠. 최대 증력. 그러면은 이게 타우 안이 제곱 한 번에 T 곱하기 2분의 200이고 J2분의 T 곱하기 2분의 300이죠. 그래서 이거 비틀린 모멘트도 같지 않습니까? 동일한 모멘트. 비틀린 모멘트가 같고 전달 능력이 같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약분이 되고 그러면은 J1은 1.5, J1이 얼마였어요? 아까 1.57 곱하기 10의 8승이고 2분의 R은 100이 되겠고 그 다음에 J2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32파이분의 이거 쭉 내리면 이렇게 되고 R은 150이죠. 이게 300의 2분의 R이니까 이거를 솔브로 해서 계산기를 풀게 되면 T는 12.6 미리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기 사용법을 제가 추가로 알려드릴 건데 이거 솔브로 계산하게 되면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구하는 게 비틀림 강성비와 단면적 비가 되겠죠. 비틀림 강성은 J1 내 J2입니다. 아까 J1이 얼마였죠? J1이 1.57 곱하기 10의 8승이었죠. 32분의 파이 D의 4승에서 아까 32분의 파이 아이고 D의 4승에서 아까 이게 200이었으니까 이걸 이렇게 풀으면 1.57 곱하기 10의 8승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J2는 32분의 파이 T의 4승에서 T가 아까 12.6으로 T가 아까 우리가 12.6을 구했죠. 그러면 여기 12.6을 대입을 하면 J2는 2.35 곱하기 10의 8승입니다. 그럼 J1이 1.57 곱하기 10의 8승이고요. J2가 2.35 곱하기 10의 8승입니다. 이거를 J2를 J1으로 나누게 되면 J1 대 J2는 1대 1.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면적 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면적 비는 A1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다. 4분의 파이 D의 제곱, 4분의 파이 200의 제곱, 3일 사이로. 그 다음 A2는 4분의 파이
300의 제곱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2t, t가 아까 12.7이었죠. 1146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3142로 11416이가 되면 이거를 11416이 3142로 나오면 1대 0.36이 되겠습니다. 단면적 비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볼 때 보시면 어, 단면적 비는 그 원형 관관이 당연히 작죠. 환봉이 크지만 비틀린 강성은 이 비틀린 강성 자체는 여기서 보면 J2가 크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단 환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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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 관관이 비틀린 강성이 크다. 음, 환봉보다 원형 관관이 비틀린 강성이 크다. 이게 이제 이게 원형 관관이고 이게 환봉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그 부재를 설계할 때 보면 이제 환봉보다 원형 관관이 많지 않습니까? 관관이 보통 빈 게 많아요. 그러면은 단면적도 줄일 수 있고 재료도 줄일 수 있고 그 재료 광성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적인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건축 구조교사 85회 2교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면 그림과 같이 축방향 길이가 1500mm고요. 부재 끝단에 14,000kNm/m의 비틀림 모멘트가 발생을 할 때 단면별 A, B, C, D에 대한 최대 전단 능력과 최대 회전각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보시면 어, 환봉이 있고요. 환봉이 있고 원형 관관, 내부가 빈 원형 관관이 있고 박판이 있고 250의 그 I형 단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보시면 구조교사에 나오는 문제들이 원형 관관, 박판, I형 강의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원형 관관은 뭐 J분의 TR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내부 박판 같은 경우는 전단 최대 전당력 2A T분의 T다. 2A T분의 T고 이거는 3분의 1 BT의 3승분의 T다. 요 개념들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2A T분의 T 3분의 BT의 3승분의 T다. 이거는 뭐 비틀린 강은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 사항으로 보면 우리가 J 원형 관관 그 다음에 아니 환봉 원형 관관 그 다음에 내부 박판 그 다음에 아이언광 이렇게 쭉 구해보면 제2에는 아까 32분의 파이 D의 4승에서 3.83 10에 8승이 나왔고요. JB 요거 그 JB는 30분의 파이 D의 4승 내경에서 외경을 빼야죠. 2.16 곱하기 10에 8승이 나왔고요. JC가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요거 박판 이게 공식 헷갈리시니까 T분의 4L분의 4A 제곱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T는 아까 두께는 아까 25라고 그랬죠? 이 두께는 25입니다. 그리고 4 곱하기 여기 이제 이게 두께가 25니까 요 중심까지 거리는 225입니다. 그러니까 4L이니까 4 곱하기 225 곱하기 4A의 제곱이라고 그랬죠? 4A의 제곱. 예, 4A의 제곱. 그럼 2.84 곱하기 10의 6승이 되겠습니다. 그럼 JD 같은 경우 I형 단면 같은 경우 3분의 BT의 3승 3분의 1 B 폭이 250이고 상부 프렌즈에 25죠. 곱하기 2가 되겠고 요거는 H 곱하기 T1이라고 그랬죠. H는 위에 H가 250에서 위에 프렌즈 값을 빼면 200이죠. 200 곱하기 25의 3승이니까 3.64 곱하기 10의 6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를 쭉 해보면 음,
이게 좀 이게 비교표 형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안 헷갈릴 것 같아서. 여기서 원형 관관이 있고요. 원형 그 환봉이 있고요. 원형 관관이 있고 그다음에 내부 박판 아이언광 이렇게 쭉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 일단 그 비틀림 목력을 구하는 j 분의 tr을 구해야 되지만 일단 비틀림 상수를 구하는 게 급선무다. 그래서 원형 단면 같은 경우 32분의 파이 d의 4승. 그래서 32분의 파이 곱하기 250의 4승에서 3.83 10의 8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내부 원형 그 박판 같은 경우는 32분의 파이 d의 4승. 외경이 아까 250이었죠? 외경이 250이고 내경이 이제 25니까 내경이 200이죠. 그러면 2.26 곱하기 10의 8승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 박판 같은 경우는 t분의 4r분의 4a의 제곱. 그래서 보면은 t가 이제 25고 4 곱하기 l이 이제 요게 요 중심간의 거리죠. 중심간의 거리. 중심간의 거리 t가 이제 25니까 225죠. 4 곱하기 l 곱하기 4 곱하기 a의 제곱. a의 제곱이니까 요거 ph 225의 제곱입니다. 그렇게 되면 2.84 곱하기 10의 8승이다. 그 다음에 요 I형 단변 같은 경우 31 3분의 1 bt의 3승에서 3분의 1 곱하기 b 250 곱하기 t가 25의 3승 곱하기 두 개죠. 그러니까 곱하기 2가 되겠고 3분의 1 h가 250에서 위에 상하 프렌즈 빠지니까 200 곱하기 25의 3승 그러면 3.64 곱하기 10의 6승이 되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비틀림 응력을 구하면은 j 값은 다 구했으니까 여기서 r 값은 여기서 r은 125죠. 2분의 250이니까 그럼 j가 여기 3.83이죠. 3.83 10의 8승이고 그 다음에 비틀림 모멘트가 14,00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r이 아까 125니까 125 하면은 4.56 10의 4.56 앰피어가 됩니다. 그래서 또 비틀림 각을 구해보면 비틀림 각은 전단 탄성 계수가 78.8 kN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킬로 뉴턴 밀리미터 제곱은 이게 10의 3승이 붙어야 되겠죠? 킬로 뉴턴이니까 10의 3승 78.8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J가 여기 비틀림 상수 구했죠? 3.83 곱하기 10의 8승 그 다음에 여기 비틀림 응력 14,00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L이죠. L 부재 길이 L 여기서 이게 L이니까 비틀림 각은 15,000이죠. 15,000mm. 그래서 0.07 라디안이다. 그 다음에 원형 관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비틀림 상수 구했고, 그 다음에 비틀림 응력을 구하면 7.7 앰피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비틀림 각은 J는 어차피 78.8이고, 여기 비틀림 GJ 곱하기 T 14,000 곱하기 10의 3승 길이 1500mm 그럼 0.01 라디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내부 박판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서 내부 박판 제 비틀림 상수 2.84 곱하기 10의 8승 구했죠. 그래서 비틀림 응력은 내부 박판은 2AT분의 T라고 그랬죠. 2AT분의 T 2 곱하기 A 2의 단면적 이거 225 BH죠. 높이 225의 제 곱하기 두께 25mm죠. 그 다음에 T는 14,000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그러면 5.53 앰피어가 되겠죠. 5.53 앰피어. 그러면은 비틀림 응력을 구했고 그 다음에 비틀림 각을 구해야 되겠죠. 비틀림 각은 여기서 G가 전단 탄성 계수가 78.8 10의 3승이고 J가 비틀림 상수가 2.84 곱하기 10의 8승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모멘트가 14,000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14 곱하기 10의 6승과 똑같죠. 길이는 1500. 그럼 0.009 라디안이 된다. 사실 원형 단면보다 그 이런 내부 박판의 이런 단면들이 어떤 비틀림 강성이 우수하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부재를 선정을 할 때 원형 단면보다 그 사각형 단면이 어떤 비틀림에 대한 강성이 좀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I형 단면이죠. HB 같은 경우는 아까 비틀림 상수를 구했죠. 3분의 1 BT의 3승 해서 3.64 곱하기 10의 6승. 그 다음에 그럼 J분의 T. J가 그 3.64 곱하기 10의 6승이고 비틀림 모멘트가 14 곱하기 10의 6승 6승이었죠. 두께가 25mm니까 96 앰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틀린 각은 GJ 78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3.64 곱하기 10의 6승. 그 다음에 비틀린 모멘트가 14 곱하기 10의 6승이고 이건 길이 1500mm죠. 그럼 0.07 라디안. 여기서 보면 비틀린 각이 가장 저기 한 게 0.07입니다. 비틀린 응력이 가장 크게 발생을 한 게 I형 단면에서 비틀린 응력이 가장 크게 좀 발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목 고주기사 108회 1교시에 나왔던 문제인데 구조용 부재로 중공 단면이나 계단면 사용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여기 보면은 사각형의 충실 단면, 중공 단면, H형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저거를 힘 성능, 전단 성능, 비틀림 성능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기본값 A1은 120 곱하기 120이죠. 그럼 14400이 되겠습니다. A2 중공 단면은 110 곱하기 110 곱하기 4 곱하기 10이다. 110 곱하기 4 곱하기 10이다. 중공 단면은 A2는 중공 단면 그렇죠? 중공 단면은 요걸로 구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길이로 구해서 110 곱하기 4로 잡았습니다. 두께는 10이고요. 그래서 4400이 나왔고 A3 같은 경우는 H형 당면은 120 곱하기 10이죠. 10 곱하기 2개니까 그 다음에 100 곱하기 두께가 10이니까 3400이 됩니다. 그리고 힘 성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힘 성능, 힘 응력은 우리가 응력은 I분의 MY에서 M을 I를 구해보겠습니다. I는 12분의 BH의 3승, B와 H가 똑같죠? 그러니까 12분의 120의 4승 곱하기 2분의 Y, 예, 중립축에서 반절이니까 60이 되겠죠. 그럼 3.47, 10의 마이너스 6승 모멘트가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공단면 같은 경우는 중립축을 기준으로 해서 12 곱하기 BH의 3승이니까 12 곱하기 120의 4승이 되겠고요. 여기 이 내경, 이 내부를 보면 가로가 100, 높이가 100이죠. 그러니까 12분의 100의 4승이 되겠습니다. 높이는 똑같습니다. 높이는 여기 중립축을 기준해서 끝단까지가 제일 응력이 크기 때문에 60을 작용하겠고요. 그럼 8 곱하기 10의 6승 모멘트가 생기고 그 다음에 I형 단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12 곱하기 120의 4승 곱하기 이 안에 내부 면적을 뺐을 때 12 곱하기 120에서 가로에서 여기 10을 빼고 B가 10이죠. 10을 빼고 H가 100에서 프렌지 2개 20을 빼면 우리가 7.3 곱하기 10의 6승 어떤 모멘트가 생깁니다. 여기서 힘 성능, 힘 응력이 가장 크게 적게 발생하는 게 충실 단면에 가장 일단 적게 발생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요 내부적 그렇죠. 안에 다 채워졌으니까. 그다음에 그다음에 전단 성능을 보겠습니다. 전단력은 보통 IB분의 VQ죠. 그래서 이제 V는 외력이고 QIB는 어떤 그 부재의 어떤 그 단면 성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는 아까 단면 이차 모멘트 12분의 BH의 3승에서 12분의 120의 4승이 되겠죠. 120의 4승. 그리고 B가 폭이 이제 120이니까 120 쓰고요. 그 다음에 V인 IQ 단면 2차, 단면 1차 중립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를 얘기합니다. Q라는 것은 이 중립축이 있고요. 그래 폭이 120이고 반이니까 60이죠. 60 곱하기 이거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는 중립축에서 도심까지의 거리죠. 면적 곱하기 도심까지 거리. 그러니까 120, 60, 30이죠. 그러면 1.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V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공단면을 보시겠습니다. 중공단면 같은 경우는 여기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아까 단면이 처음에 여기서 구했죠. I 구했고 120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단면에 이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120 곱하기 폭이 어, 120 곱하기 두께 120 곱하기 두께죠. 두께 곱하기 길이 그래서 0.55죠. 그리고 요 면적이 10 곱하기 이
10이고 이 반이니까 50이잖아요. 50 곱하기 이거에 대한 그 중립축의 거리 25에서 곱하기 2다. 그러면은 5.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V가 됩니다. 그리고 요 단면 I형 단면 같은 경우는 I B분의 VQ에서 I는 어차피 여기서 구했고 B T는 어차피 두께가 10이죠. 두께가 10. VQ에서 요 기점을 중립출 기준에서 단면 이점을 구하면은 120 여기 120 곱하기 10 10이죠. 10이고 여기가 이제 55 여기서 55 곱하기 이거 반이니까 120 곱하기 10 곱하기 5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부 요거 되겠죠. 외부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50이죠. 50 곱하기 두께가 10 곱하기 이거의 반이니까 25죠. 그러니까 요 1차 모멘트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 모멘트, 단면 1차 모멘트는 중립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다. 이거 합이 아니고요. 그러면 전단 성능은 충신 단면 같은 경우 1.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공 단면 같은 경우 5.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I형 단면 같은 경우는 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V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틀리 목력을 보겠습니다. 비틀리 목력은 J분의 T 안에서 J는 비틀림 상수.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 120의 3승 3 플러스 18에서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톤이 모멘트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J는 2 곱하기 A의 제곱 2AT분의 T라고 그랬죠. 2AT. 이 A가 뭡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이 중심선까지 거리를 말합니다. 120에서 양쪽 T 빠지면 110이 되겠죠. 2AT. 두께는 T 10이고요. 그리고 T 그럼 4.13 곱하기 10 마이너스 6승 T가 됩니다. 그리고 I형 단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까 계속 여기서 문제 계속 풀은 내용이죠. 3분의 1 BT의 3승 플러스 H 곱하기 T2의 3승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B가 120이죠. T가 10이죠. P의 3승 곱하기 두 개니까 플랜지 위아래 2 곱하기 높이가 H 곱하기 10의 3승에서 88.2 10의 마이너스 6승 T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를 보시면은 계속 문제가 나오는 게 원형 단면도 나오겠지만 중공 단면, 그 다음에 H형 단면이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비틀림 상수에 대한 요런 비틀림 상수와 박판과 I형 강의 비틀림 상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런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워 먹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틀리면 구주구사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기본 문제들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